잘 오셨습니다. 잠들기 전 조금이라도 지식을 쌓아 자기계발을 하려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이번엔 공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51년 중국 산둥성 추 지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공구, 훗날 공자로 불리며 동양 철학의 근간을 세운 인물이 됩니다. 공자의 삶은 평범한 것에서 시작됐지만 그는 결국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 질서를 이끌어가는 지혜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어린 시절과 가난한 성장 배경. 공자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집안은 한때 귀족이었지만 당시에는 몰락하여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보통 사람들을 위한 학교에서 6가지 예술 유계, 예, 악, 사, 서, 수를 익히며 학문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훗날 사상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공자는 자신을 창조자가 아닌 전달자로 정의하며 오래된 지혜를 후세에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공자의 철학 인간다움과 조화의 추구, 공자의 사상, 즉 유가 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 그리고 올바른 정치와 사회 질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무엇보다도 인의의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곧 사랑과 자비입니다. 의는 옳은 행동, 즉 상황에 맞는 도덕적 판단입니다. 예는 예절과 질서를 통해 공동체가 조화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지는 지혜와 통찰력을 뜻합니다. 공자는 개인의 수양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운영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특히 효와 충의 가치를 중시하며 가족을 국가 질서의 근본으로 보았습니다. 공자와 정치 그리고 실망. 공자는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치에 참여한 경험도 있습니다. 기원전 501년 그는 고향 루나라에서 작은 도시의 관리로 임명되며 정치적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훗날 사구, 즉 사법부 장관에 해당하는 직책까지 오릅니다. 그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로잡고자 했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어느 날 이웃 제나라에서 공자에게 주군을 타락시키기 위해 말 잘 듣는 말 100마리와 미녀 80명을 보내자 루나라 군주는 이에 빠져 정무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실망한 공자는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긴 유랑과 가르침의 여정. 공자는 이후 약 14년간 중국의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정치 철학과 도덕 사상을 전파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유랑은 길고 험난했지만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생각을 다듬어 갑니다. 기원전 484년 공자는 마침내 고향 루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은 생을 제자 교육과 고전 편찬에 바칩니다. 그는 시경, 서경, 예기, 춘추 등 고대 문헌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후세가 배울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과 논어. 공자는 생전에 약 3,000명의 제자를 가르쳤고 그중 72명은 특히 뛰어난 지혜와 덕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대화와 공자의 가르침을 엮은 책이 바로 논어입니다. 논어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며 인간다움, 도덕, 수양, 정치에 대한 공자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전한 역지사지, 즉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은왕금률은 오늘날에도 세계 도덕 교육의 근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년과 사망. 공자는 노년에 사랑하는 제자 아내와 아들 공리를 잃는 슬픔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삶은 깊은 고독 속에 접어들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79년 공자는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무덤은 산둥성 취푸에 있으며 현재는 공림이라 불리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수많은 후손들이 그와 함께 묻혀 있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가족묘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유산과 영양. 공자의 사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한나라 무제 시기에는 유학이 국가 이념으로 채택되었고 관료가 되려면 공자의 가르침을 익혀야 했습니다. 송나라와 명나라 시대에는 이를 더욱 체계화한 성리학이 발전했습니다. 20세기에는 중국 근대화 과정 속에서 신유학 운동이 일어나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공자의 사상은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문화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절 문화, 가족 중심의 가치관, 학문에 대한 존중 등이 그 증거입니다. 마무리하며
공자는 한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었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창조한 것은 없다. 나는 단지 옛것을 전했을 뿐이다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말과 행동, 사상은 동양 문명의 뿌리를 이루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 공자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잔잔히 말을 걸어옵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